마이데이터 관점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것들이 빅데이터 분석의 한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에 많이들 주목을 하세요. 빅데이터는 2010년도 더 됐죠. 2000한 7, 8년 이때쯤 확 붐이 일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모든 정부 정책에 빅데이터란 말을 쓰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됐었는데 요즘은 마이데이터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개무량한데요. 빅데이터는 사실 뭐 상권 분석, 유동인구, SNS, 교통량 뭐 이런 것들을 막 분석을 하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비식별 처리를 해야 빅데이터라고 부르더라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긴 한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도 비식별하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례인데요. 아마존의 예측 배송 시스템이라는 게 2004년도에 이제 특허로 나왔었습니다. 이게 주문하기 전에 배송이 되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배송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도 신기해서 이제 기사화 됐을 때 좀 찾아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해리포터 1, 2권을 샀던 이력이 있으면 3권을 저희 집 배송지 근처에다가 미리 갖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3권을 주문하자마자 그 다음날 이제 프라임 배송을 해주는 거죠. 또는 안 사고 있으면 20% 할인권, 뭐 30% 할인권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계속 안 산다. 그러면 이제 무료로 주면서 너 요거 프라임 회원 가입해. 이렇게 프로그램을, 알고리즘을 짜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들은 제 주소 정보와 제가 해리포터 1, 2권을 샀다는 정보를 갖고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가명 처리, 익명 처리를 해야만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실제 빅데이터 분석하시는 기업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통계 자료나 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누가 이 물건을 살지 분석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할인 쿠폰이라도 보내야 되는데 할인 쿠폰 보낼 사람을 지정하는 순간 이거는 비식별을 어기게 된다.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할수록 제가 특정이 돼요. 은평구 사는 이모 씨 아들 무슨 태운 뭐 이렇게 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빅데이터가 한계가 되게 빨리 오고 또 특히 의료 쪽이 이제 분석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임상실험이나 뭐 하다 보면 주민번호가 정말 격렬하게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거는 빅데이터를 일부 허용을 해서라도 의료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주민번호를 쓸 수 있게 허용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데이터가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예 그냥 동의받고 분석 쓸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넓히자는 것이죠. 지금까지 빅데이터가 흥했던 이유는 동의받기 힘드니까 이거를 비식별 처리해서 써보자, 활용을 많이 해보자라는 것인데 한계가 왔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만 좀 약간 예외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해외 빅데이터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가장 제가 좀 설명드리기 쉬운 예가 미국의 스마트 공시 제도인데요. 이거 우리나라 그 토드박이라는 교포 2세가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가서 이렇게 분야별로 버튼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이게 그 미국의 퇴역 군인청 홈페이지인데 여기 들어가서 본인 인증을 하면 이렇게 블루 버튼이 블루 버튼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본인 인증을 하고 이 버튼을 누르면 퇴역 군인이 이 지역 저 지역 미국의 여러 병원 지역을 옮겨 다닐 거 아니에요 군인이니까 그러면서 그 인근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었던 내역을 전자 파일 형태로 23개의 항목인가를 CSV 형태인가 그걸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파일 다운로드 받은 걸로 뭘 할 수 있느냐 보험회사에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내가 이런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료를 달라 이럴 수도 있고 내 건강 맞춤형 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이블루 버튼 요건 회사입니다. 요거는 개인 회사인데 서비스 이름이 아이블루 버튼이고요.
요 서비스를 만든 회사가 휴메트릭스라는 회사인데 여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프랑스계 어, 그 여의사 선생님께서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 앱으로도 이 사이트에 이 퇴역군인청 사이트에 접근을 해서 개인 진료 기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전자적으로. 그런 다음에 요거를 GPS 기반으로 연동을 시켜서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갔을 때 현지어로 제 진료 기록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럼 현지에서 물론 여기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영어가 자유로우실 수 있겠지만 네, 뭐 아프가니스탄을 간다거나 네, 뭐 이라크, 이집트를 간다거나 이랬을 때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요게 표준 그 의료 용어에 의해서 싹 바뀌어서 진료받기 편하게 하겠다. 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아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응급시에 SOS 버튼을 제가 이 앱에서 SOS 버튼을 딱 누릅니다. 응급시에. 그러면 진료 기록이 이용자의 진료 기록이 이렇게 QR코드로 보내져요. 그러면 주치의, 가족, 근처 911 이런 데 보내집니다. 그러면 이용자가 평소 어떤 질병을 앓고 있었는지, 뭐 간질환인지, 뭐 심장 발작인지 이거에 따라서 의료 응급 키트를 앰뷸런스에 싣고 와요. 그러면 골든아워가 현격히 줄어듭니다. 그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 보신 건 이제 공공이고요. 민간에서도 다운로드 중심으로 개인에게 데이터를 돌려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페이스북에서 내 정보 다운로드라고 치시면 좋아요 누른 거, 뭐 댓글 남기신 거 이런 거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고요.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의 테이크아웃이라는 서비스가 이미 있어서 이런 거를 다 기계 가독형 파일 형태로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음이나 네이버나 뭐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하나도 없습니다. 참 좀 안타깝긴 한데요. 아직 열람권 그리고 사본 발급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은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다운로드 받는 거를 해서 더 나가서 다른 플랫폼에서 쓸 수 있게 표준을 맞춰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뭐 구글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페이스북에다 올려가지고 호환이 되도록 쓸 수 있다는 거죠. 저기 애플이 최근에 합류를 했어요. 요 네 개 그룹이 진행을 하다가 애플은 막 버티고 있다가 2019년도인가 그때쯤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도 아는 거죠. 더 이상 우리 회사 플랫폼에 가두어 놔서는 우리 회사가 더 흥하지 못하겠구나 이거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베이, 아마존, 또 뭐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데 들어가셔도 활동 이력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요거는 아마존 화면인가 그럴 텐데 오더 히스토리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CSV 포맷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매 이력은 굉장한 마케팅 정보입니다. 너도 나도 이 정보를 원하세요. 심지어는 동영상 업체들도 이거 원합니다. 유튜브 보시면 뭐 낚시, 뭐 자전거 굉장히 많잖아요. 이 사람이 뭐 낚싯대 구매했다. 그 대단한 마케팅 파워를 갖죠.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업들이 혈안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 옵션 화면인데요. 예전에 엑셀 다운로드 버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이 엑셀 다운로드의 효력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저희 첫째가 태어났을 텐데요.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장모님 따님께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지금 듣고 있나? 네. 분유, 기저귀 이런 것들을 주문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육아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네. 이건 팩트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 나 혼자 분유, 기저귀 값 되기 힘들다. 이거 좀 반반 부담하자. 왜 나만 독박이냐라고 했더니 집사람, 저기 장모님 따님께서 뭘 주문했는지 결제를 올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올려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 쇼핑몰 저 쇼핑몰 돌아다니면서 구매 내역을 다 엑셀에다 긁어 붙였더니 이미지가 붙고 뭐 지저분한 것들이 막 붙고 기저귀 아닌 것도 붙고 막 이래서 너무나 지저분하고 정리가 더 힘들었습니다. 옥션에 딱 들어갔더니 이 엑셀 다운로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한 2-3 년치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새는 6개월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필터링을 딱 걸었더니 너무나도 깔끔하게 기저귀 분유가 딱 정리가 돼 가지고 그걸로 제 용돈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운로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뭐 이 버튼이 왜 만들어 놨지 하시겠지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